오늘은 오스틴과의 2차전이 원정에서 열렸는데요. 출근길부터 뜨거운 LAFC 팬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전 연습 장면에서 공이 회전되는데 오늘 손흥민의 슈폼도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네요. 오늘도 승리하면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준중결승을 이기고 지고 컨퍼런스 준결승에 오르는데요. 국가대표 차출 기간 전에 휴식기를 가질 수 있어 이후 치러질 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지난 경기 키패스 8개를 성공시켰는데 수비 블록이 촘촘했고 손흥민을 집중 견제하며 골이 터지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는 과연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MLS도 상위팀일수록 수비가 단단하고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속공에 강점이 있지만 지공에는 패스 연결 능력이나 풀어내는 능력,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LAFC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데요. 건강기능식품, 6한 올인원 맨조, 이미 남자 필수 영양제로 불리는 아르기닌을 포함, 홍삼, 녹용, 흑마늘, 복분자 등 남자한테 좋다는 53종의 성분을 단 한 포에 다 담았습니다. 거기에 액상 형태라 흡수 속도도 빠르죠. 건강 챙기려고 장어나 인삼이니 녹용이니 따로 먹으려면 귀찮고 비싸잖아요. 한 포씩 3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효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 활력은 물론 정력까지 상승되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가끔 한약 중에도 진짜 쓰고 못 먹겠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먹을만해서 매일 먹기에 전혀 부담 없었습니다. 정가 19만 8천 원인 제품이지만 해당 유튜브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70%에 50%의 할인을 추가로 더해 29,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기구독하시면 어떤 경로로 구매해도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는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니 이참에 꼭 건강 챙겨보세요. 오늘 경기 패하면 이번 시즌이 끝나는 오스틴이다 보니 경기 시작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는데요. 이에 LAFC는 경기 초반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상대팀을 수비지역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뺏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번뜩이는 장면은 손흥민에서 시작되었죠. 14분 수비 2명이 달라붙으며 압박하자 볼을 빼앗고 LAFC에게 역습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양쪽 윙어는 물론 중앙지역에는 손흥민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도 많은 공간이 생겨났죠. 그리고 손흥민에게 연결된 순간 수비 3명이 빠르게 막기 위해 질주합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수비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정면이 아니라 돌아서며 볼을 받았기 때문에 터닝슛 외에는 슛을 쏘기 힘들다는 점, 손흥민 바로 앞에 수비가 있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슛보다 가능성이 높은 패스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뛰는 오르다스에게 건네지며 수비가 대응하지 못한 채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아쉬웠던 것은 오르다스 역시 패스를 예상하지 못해 주춤거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했던 점이죠. 그리고 크로스 시도도 아쉬웠던 게 앞쪽이 완전히 비어있는데 차라리 골문 앞으로 돌진해서 슛을 노리거나 컵백을 가져갔으면 골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죠. 크로스는 심지어 땅볼로 흘러가며 평범하게 수비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9분 후 오스틴의 기세를 한 방에 꺾어버리는 LAFC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어나더 레벨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오스틴의 공격을 막은 LAFC이고 오스틴 선수들은 전부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시즌 실점 5위로 수비력이 좋은 오스틴인데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 무리하게 전진하다 보니 역습에 최적화된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볼이 건네지면 대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득점 장면 역시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오스틴이 볼을 빼앗기면서 시작합니다. 부안가가 드리블하다가 전진하는 손흥민에게 볼을 줬을 때는 부안가와 같은 라인의 수비 2명, 손흥민과 같이 뛰는 수비 1명이 전부였습니다. 손흥민에게 정확히 패스하면 수비 1명까지 제치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나올 수 있죠. 다만 이 과정에서 오스틴 수비수도 LAFC의 공격 패턴을 알고 손흥민을 끝까지 따라가며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수비수 스피드가 빠른 편이라 손흥민이 그를 제치고 바로 1대1 단독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게다가 부안가의 패스가 완전 중앙 지역으로 향하는 질 높은 스루 패스는 아니다 보니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 지역에서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속도가 약간 느려졌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선택이 중요했는데 전진 드리블에서 골을 넣을 것인가 패스를 할 것인가. 이때 수비 1명은 좀 더 위쪽에 있고 다른 1명도 따라잡았죠. 부안가는 너무 뒤쪽에 있어 패스를 주기 어려운 상황. 여기서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분산될 것을 예측했고 손흥민에게는 수비 1명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유의 개인기로 제끼는데 성공하면 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손흥민의 예상대로 뒤에서 부안가도 따라오며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따라왔고 흥부듀오를 둘 다 막아야 하는 오스틴 수비는 3명이나 있는데도 1명을 집중적으로 막지 못하고 모두 분산되어 있었죠. 이때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스텝오버 개인기를 통해 수비 1명을 손쉽게 벗겨냈고 골키퍼가 쉽게 막을 수 없는 오른쪽 모서리 지역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 손흥민 득점이 터진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껴진 알리에 산체스는 1차전에서 시작하자마자 진로방해를 하며 미식축구를 보여줬던 선수였다는 사실. 현재 심판 파업으로 MLS에 제대로 된 심판이 없어 머리를 좀만 쓰면 상대 선수는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도 반칙 선언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했고
LAFC 선수 중 에이스인 손흥민을 타깃으로 했었죠. 심지어 이 선수는 오스틴으로 이적하기 전 LAFC 주장으로 뛰었던 선수였기에 그 의도가 다분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손흥민은 거기에 말려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선수에게 참교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역시 손흥민에서 시작된 플레이였는데요. 사실 손흥민 영입 전에는 역습시에 윙어인 팔렌시아가 올라오면서 부안가에게 패스하는 단순한 패턴으로 경기해왔지만 침투와 득점력은 기본 드리블과 패스까지 MLS 최고 수준인 손흥민이 오자마자 팔렌시아는 드리블 대신 두 선수에게 공을 바로 건네주는 새로운 패턴이 생겨났고 득점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역시 팔렌시아가 볼을 받자마자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길게 패스하는 모습이었죠. 스피드가 죽지 않은 손흥민은 오스틴 수비수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서 볼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손흥민보다 앞선 선수는 수비 한 명뿐 광활한 공간이 생겨났고 가운데는 부안가가 뛰고 있었습니다. 양발 드리블, 패스, 슛 능력까지 모두 갖춰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키퍼가 절실하게 뛰쳐나오며 손흥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손흥민의 판단은 패스 대신 손흥민은 키퍼를 쉽게 제쳤는데 속도가 느려지며 수비가 붙었고 여기서 부안가의 위치를 확인한 손흥민은 무리한 슛 대신 부안가에게 패스하려는 순간 수비에게 막힙니다. 하지만 다시 볼을 잡고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부안가에게 다시 패스하며 골을 도왔죠. 이렇게 전반전 2골을 추가했고 부안가의 세 번째 골까지 터지며 3대0을 만든 LAFC였습니다. 오스틴의 득점력이 낮은 편이라 전반에 사실상 게임이 끝나버렸죠. 손흥민은 87분 교체되며 한 골 1도움 활약으로 팀을 MLS 8강이자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으로 이끄는 데 성공합니다. 역시 LAFC의 본체 손흥민다운 놀라운 경기력이었죠. 8강전은 밴쿠버와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밴쿠버전 활약도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칩니다.